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은 교재 164페이지 49%와 51%의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을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과반수 지분을 입찰해서 매입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이득이 있는지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오늘 제목과 같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타 공유자가 그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살고 있을 때 인도명령을 하는 게 유리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타공유자가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부동산, 여러분들은 지분의 과반수를 낙찰받은 거예요. 지분의 과반수 지분권자일 때는 보관처라 그러죠.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 보관처. 책에 처음 그 교재에 있지만은 보관처가 창고를 연상하셔가지고요. 지분 경매에서의 그 법적인 권리 행위를 할 수 있는 보존행위, 관리행위, 처분행위에 대해서 그 중에 보존행위에 의해서요. 과반수 지분권자는 타 공유자가 과반수 미만에 있을 때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점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100% 매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도명령은 신청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하는 주 키포인트가 바로 49%와 51%의 차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교재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49%하고 51%의 이 차이가 바로 51%일 때 과반수를 점유하고 된 거죠. 아주 좋은 입지, 그러니까 수원에 있는 아주 좋은 입지에 과반수 이상의 지분 물건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유찰이 안 된 100%대 제가 발견을 하게 됐고요. 사이트, 경매 사이트에서 볼 때 제가 100%에 살 수는 없으니까 조금 기다립니다. 이거는 지금 2009년도 경매 사건이에요. 지금부터 약 한 9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 지분 경매의 분위기라든가 지분 경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들이 100%에는 안 들어가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100% 가깝게도 쓰고 낙찰을 받는 분들도 계신데 좀 상황이 그때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00%에 또 들어오시는 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관찰을 해봤으나 1차에서 역시 유찰이 돼가지고 한 달 후에 80%의 감정가의 80%, 20%가 저감이 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그래서 2차 입찰일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찰을 시켰습니다. 3차가 64%예요. 64%에는 이제 도저히 가져와야 됩니다. 2009년도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금융위기가 왔었던 그러한 그 분위기고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경매에 입찰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10년 전의 상황과 지금은 너무나도 그 천차만별이니까 이 굉장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차 기일에 제가 정밀 분석을 쭉 하고 가보니까 거의 단독으로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오더라도 그 감정가에서 조금만 꼬리를 달고 금액을 쓰면 가져올 수 있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 더 쓸래다가 불황에 그때 굉장히 그 상황이 금융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경매 법정도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안 오고 한산한 가운데 있어서 제가 뒷꼬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요. 64%에 거의 쓴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제가 64%의 그냥 낙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반수인 3분의 2 지분을 가져온 거예요. 3분의 1 지분권자는 그 낙찰받은 부동산에 점유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자고요.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죠. 그리고 인도 명령 신청의 대상자가 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내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점유하고 살고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명령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명령을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보존행위와 관리행위에 의해서 그 타공유자를 인도명령 신청의 대상자로서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그 권리를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낙찰을 받고요.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당연히 하지 않았고요. 제가 등기를 끝내고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가장 첫 번째라 그러죠. 등기를 마치고서요. 당연히 낙찰받은 물건의 3분의 2 지분권을 가지고 있는 그 진정한 소유권자라는 내용의 내용 증명을 2번 정도 보냈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답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이런 타 공유자는 어차피 협상 아니면 소송입니다. 지분경매는 협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바로 소송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뭐 협상이 대답이 와야 무슨 협상을 하든지 하는데 연락조차 오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면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당연히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요, 제가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낙찰받았기 때문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승소하게 되면요, 그 승소한 그 금액만큼의 타 공유자 지분의 부동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매에서 제가 나오게 되면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의해서 100% 3분의 1 지분권을 매수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짤 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신청 안 하는 거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만 하는 거예요. 인도명령이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은 하지 않고 인도명령,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1차 변론 기일이 잡혔는데도 불구하고 타 공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제 자백으로 그냥 제가 승소하게 됩니다. 원고가. 그래서 집행문 부여받고요. 판결문 승소해서 판결문을 받고 또 집행문까지 부여받아서 그 3분의 1 지분권을 강제경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 강제경매 신청을 하고 여러 가지 등기 신청을 하면서요, 경매 신청 서류를 넣게 되면 등기부등본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올라오면서 경매가 진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입찰 기일에요. 바로 이 물건 같은 거에 100%에 좀 기다렸다가 오게 되면 제가 3분의 1 지분권도 좀 저렴하게 매수했기 때문에 전체 수익률이 굉장히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100%에 다른 낙찰자가, 다른 투자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3분의 2 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물건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하실 분 이렇게 집행관이 부르길래 입찰자가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지분권자에. 제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했더니 그 경매에서 나타났는데, 그 사람 나타나서는요, 이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나 들어봤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무슨 판례 같은 종이를 꺼내가지고요, 이 사람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황당한 경우죠. 제가 채권자 맞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부당이득금, 인차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고요. 그래서 경매를 신청하게 됐고, 또 저는 3분의 2 지분권자입니다. 이 사람이 채권자인 건 알았지만은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안 봤던지 뭐가 헷갈렸나 봐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은 타 공유자만 되는 건데, 제가 채권자 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는 타 공유자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간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안 본 것 같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100%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지만은, 그래도 전체 지분을 다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요.
타 공유자 3분의 1 지분권자인 타 공유자는 이 경매에서도 나가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인도 명령 신청을 통해서 집행관을 통해서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양반은 그런 그 배당이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제가 낸 그 3분의 1 낙찰 받으면서 난 그 입찰 가액이요. 그 중에 제가 부당이 됐건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한 금액을 받고 나머지 돈을 3분의 1 지분권자가 다 받아갈 수 있죠, 배당으로.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고요. 제가 인도 명령에 의해서 그 집에 가서 만나보니까 나갈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차를 타고 바로 법원을 가서 그 배당금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사비 내지는 보증금까지 다 찾아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요. 가서 이렇게 그 배당까지 받을 수 있었던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 명령 신청을 처음에 하지 않고 부당이 됐건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서 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그 전체 지분을 다 매수하게 되는 이러한 전략에 의해서 이제 인도 명령으로 나가게 됐고요. 또 그 집행관에 의해서 인도 명령에 명도가 됐을 때 집안의 내부 인테리어 쫙 해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세입자까지 내왔는데요. 이러한 그 전체 프로세스가 처음 1차 낙찰을 받고 3분의 2 지분권을 낙찰받고요. 또 내용 증명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부당이득권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그 승소에 의해 가지고 또 그 3분의 1 지분권 타 공유자의 지분만큼의 경매까지 해서 낙찰받고 타 공유자가 나가고 이렇게 그 세입자까지 그 물건에 전세로 들어오는 그런 과정까지요. 1년이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제일 궁금해하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장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항이요. 지분 경매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걸립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렇게 소송까지 가고 경매까지 그 지분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의해 가지고 3분의 1 지분권을 이렇게 인도명령까지 해가지고 세입자 놓고 완전한 온전한 100% 내 물건으로 만들 때까지의 기간은 한 1년 조금 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지분 경매의 그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소송과 또 협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 지금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 협상이 전혀 될 수가 없죠. 낙찰, 첫 번째 낙찰, 3분의 2 지분 낙찰 받은 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니까 아예 연락조차 없었으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소송이란 거는 아주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분 경매 물건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시려면요. 나홀로 소송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좀 공부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밴드, 여기 지분경매 밴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분경매하고 채권 양수도 기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시려면요. 이 밴드에 좀 들어오시고요.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죠. 지분경매 채권 양수도 기술하는 특강이 있어요. 12월 18일 날, 돌아오는 2018년 12월 18일 날 화요일 날 4시 반에서 7시 반까지 3시간 동안 있고요. 서초동 교대역 13번 출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채권 양수도 기술 또 이렇게 지분 경매에 관련된 이러한 그 공부를 좀 하실 분들은요. 010-4892-6752 홍봉기 사무총장님한테 문의 주시고요. 이러한 그 프로세스들을 정확하게 공부 배울 수 있는 또 실전반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전반 공부는요.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똑같은 교대역 13번 출구의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하고 통화하시면 되고요. 문의해서 오시면 됩니다. 매주 수요일 날 6개월 과정입니다. 이러한 그 채권 양수도 하는 3대 대박 부자. 또 채권 양수도 기술 실전반입니다. 매주 수요일 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같이 100%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모든 그 지분경매에서의 프로세스, 지분경매에서의 그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 A, B, C, D가 다 들어있습니다.
낙찰받아서 내용 증명 보내고 타 공유자가 3분의 1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이 생기니까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및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를 해가지고요.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서 그 금액만큼의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동산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가지고 경매로 나오게 되면요, 내가 그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에 의해서 타 공유자 지분을 매수해서 다시 가져오는 이러한 전략을 고사해서 전체 100% 지분을 내 거로 만드는 이러한 그 프로세스가 전체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보다도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고요. 이러한 그 오늘은 인도명령을 신청하지 않는 지분 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이러한 그 대상이 됐을 때 타 공유자를 그냥 인도명령으로 맨 처음부터 낙찰 받자마자 인도명령 신청을 등기 촉탁 신청하면서 같이 하시게 되면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대상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인도명령에서 나가게 되면요. 그래서 인도명령은 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신청을 하되 집행은 하지 않는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좀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오늘 제목과 같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인도명령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이러한 연관관계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다음 시간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또 지분경매와 채권 양수도 기술을 가르쳐주는 조홍서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